안녕하세요, 실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기기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뱅앤올ufsen 11 그리고 바워스앤윌킨스 PI8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인데요. 이미 너무 유명하고 출시된 지도 오래됐지만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H백이 너무나 제 취향에 잘 맞았어가지고 뱅앤올ufsen의 이어폰은 어떨까라는 호기심이 들어서 조금 뒤에 출시된 뱅앤올ufsen 11도 구입을 해봤었고요. 당연히 그때 구매를 할 때 고민을 했던 게 비슷한 가격대에 바워스앤윌킨스 PI8 이것도 궁금했어가지고 제가 이 두 가지를 결국에는 사용을 해보고, 처음 생각은 둘 중에 하나를 내보내고 하나를 남기자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 두 개 다 가지고 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제품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카테고리별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열어볼게요. 뱅앤올ufsen 11의 패키지고 케이스죠. 바워스앤윌킨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입니다. 이거 좀 치워놓을게요. 뱅앤올ufsen은 블랙, 그리고 바워스앤윌킨스는 블루,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은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아마 서로 의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뱅앤올ufsen 11 같은 경우는 정가가 69만 9천 원에 할인가가 50만 원 후반대까지도 내려오는 걸 봤었고요. 그리고 바워스앤윌킨스 PI8은 정가가 66만 원으로 뱅앤올ufsen 11보다는 한 4만 원, 3.9만 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할인가가 적용이 되면은 50만 원 중반대이긴 한데, 할인 행사 같은 것들을 좀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구매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40만 원대까지도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뱅앤올ufsen보다는 바워스앤윌킨스가 할인 행사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회들 좀 잘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같은 체급의 제품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뱅앤올ufsen 11 같은 경우는 이런 알루미늄 케이스에 제공이 되고 마감 처리 굉장히 좋고, 디자인도 모양 자체가 특별하진 않지만 깔끔하고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딱 받았을 때 이것만 봐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11이 처음에 출시가 된 타이밍이 H100이 나오고 나서 조금 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어폰계의 H100 포지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 이후에 베오 그레이스가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H100에 상응하는 그 정도의 성능을 기대를 하고 구매를 했던 제품이었고요. 네, 그럼 안쪽을 한번 열어보면요, 안쪽에 이런 식으로 유닛이 들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익숙한 디자인이죠. 뱅앤올ufsen 그 전 버전의 이어폰 디자인을 그대로 좀 계승을 하고 있는 디자인이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럽긴 했었는데 이 디자인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H100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에 H95의 디자인을 그대로 좀 계승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작도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예 바뀌진 않은 건 아니고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꺼내보면은 이런 식의 검은색 플라스틱 바디에 메탈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고 보다 보면은 그렇게 질리지 않고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유닛은 그 정도까지는 안 돼 보여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군더더기 없이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재질감에서 오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차이도 있을 텐데, 그거는 아마 유닛의 무게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거까지 풀 메탈로 가기는 어렵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대신에 그만큼 스포티한 느낌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복장이나 어디에도 좀 시크하게 잘 어울리는 편이고, 착용을 좀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튀어나오는 게 없이 잘 안쪽으로 안착이 되는 느낌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특별할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에도 잘 어울리고 스포티하고 두루 쓰기 좋은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 케이스 안에 들어있을 때는 케이스 안쪽도 이제 블랙이고 이어폰도 블랙이고 이렇다 보니까 열었을 때 딱 두 개의 버튼만 부각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어떤 주얼리 상자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싹 열었을 때 안에 케이스 안에 담겨있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컬러는 총 3가지가 있고요. 블랙 외에도 화이트에 로즈 골드나 그리고 에메랄드 컬러가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플라스틱 특유의 느낌이 블랙은 좀 덜한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화이트는 조금 더 살짝 저렴한 느낌이 더 많이 난다고 들어서 다른 컬러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뭐 그것도 취향 차이니까. 그리고 특히 뭐 모델 착용샷 같은 것들 보면은 이쁩니다. 그래서 컬러 상관없이 시크하고 여기저기 매칭하기 좋은 그런 이어폰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총평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옷이 날개다. 기존 제품의 케이스가 이렇게 바뀌었을 뿐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뱅앤올ufsen은 디자인으로 유명하나 이어폰은 H100만큼의 그런 디자인만 보고 사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바우스 앤 윌킨스 PI8의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이고, 케이스는 전부 다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앞뒤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11보다는 좀 더 띠라든지 디테일이 좀 더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고, 형태도 동글동글해서 조약돌 같은 그런 느낌이라 피도 살짝 더 작고 하지감도 더 좋기는 한데요. 디자인적으로 이건 취향의 영역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바우스 앤 윌킨스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저렴해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중후한 느낌이 들지 않나 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안쪽에 유닛을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11은 이런 꼬다리 형태였기 때문에 부피가 조금 더 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PI8은 쬐끔한 형태의 이어폰이고, 유닛 디자인 같은 경우는 11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재료를 사용한 것도 앞쪽에 유리 비슷한 유광 재질의 터치 부분과 그리고 그 옆에 메탈링 하이에도 이런 식으로 메탈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그 밑에 플라스틱 고무가 이제 층층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조금 더 디자인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느낌은 살짝 중후한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중후한 느낌은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 모델 촬영샷만 봐도 데이비드 베컴 멋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중후한 느낌으로 이어폰을 딱 끼고 있는데, 그분이 끼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뭐 저한테는 잘 어울리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착용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들어가는데 베컴처럼 그런 느낌은 안 나죠. 근데 제품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이런 형태의 제품들에 비하면 무게감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정면에서 살짝 튀어나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이 모서리 부분이 각이 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고급 기기라는 그런 느낌이 나서 작지만 그래도 넣었을 때의 존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스러운 느낌은 계속 살아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컬러는 뭐 계속해서 이 바우스 앤 윌킨스가 뭐 판매 전략인 것 같은데, 처음 제품 출시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컬러가 출시가 됩니다. 뭐 맥라렌하고 협업하는 모델도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버건디도 나오기도 하고 해서 색깔 선택지가 11보다는 더 많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 같고요. 디자인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은 굉장히 우리의 공부 잘하게 생겼죠. 그런 느낌이지 않나. 모범생 같은 11이 조금 이제 스포티하고 MG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다면은 얘는 좀 더 중후하고 나 굉장히 고급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어쨌든 취향의 영역이니까 두 개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착용감입니다. 착용감은 11이 형태에서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고요. 귀에도 잘 안착이 되고, 격한 운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에도 귀에서 안 떨어지고 고정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이어폰이 흔들리면서 귀에서 살짝 이탈이 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11은 그런 거 없이 고정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대신에 이거는 뭐 11뿐만 아니라 모든 꼬다리 제품들이 마찬가지인데, 꼬다리 형태다 보니 이런 식으로 옷깃에 걸리거나 해서 툭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꼬다리 이어폰의 숙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부담없이 데일리로 쓰기에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제품이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바우스 앤 윌킨스 같은 경우는 11에 비하면은 이렇게 귀 속에 딱 안착된다는 느낌은 좀 덜 합니다. 디자인이 인체공학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셨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각이 져 있지 않나, 이렇게 막 귀 속에 요 굴곡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 두꺼워요. 두께감이 있어서 넣었을 때 이게 조금만 하면은 무게중심이 살짝 밖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움직이거나 뭘 할 때, 활동적인 뭔가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험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게 아예 그냥 귀에서 빠져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번 이렇게 고쳐서 다시 만져야 됐던 포지션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귀 속에 넣었을 때 무게중심의 이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게감도 11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스펙을 봐도 바우스 앤 윌킨스 PI8이 7g 그리고 11 6g 그런 식으로 스펙 표기가 되어 있고요. 뭐 당연히 이건 다리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11처럼 걸려서 빠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모서리 부분이 각이져 있어서 은근히 이 모서리 이 못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툭 틀어지는 경우들이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디자인에 있어서도 이 두 제품의 컨셉이 명확히 좀 갈리는 느낌이었는데 착용감에 있어서도 확실히 바우스 앤 윌킨스는 다리에 좀 이렇게 진득하니 앉아서 써야 되는, 각 잡고 응감하려고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11은 좀 더 다양하게 뭐 스포티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사용성입니다. 사용성은 연결성은 둘 다 비슷합니다. 요즘에 제가 사용해봤던 여러 이어폰들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어떤 이어폰이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없이 연결성은 다 비슷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11 같은 경우는 요 금속 부분이 터치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인데 정확히 손에 딱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컨트롤하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꼬다리형이긴 하지만 보통 이 컨트롤러가 다리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아예 바디 쪽에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마이크나 수음부가 밑으로 빠져나와 있는 그런 형태라서 컨트롤은 굉장히 편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심플하다 보니까 터치할 때 이렇게 뭐 미끄러지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공 넘기거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내가 여기를 정확히 눌렀구나 라는 거를 좀 인식할 수 있어서 보통 이런 이어폰들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길게 누르고 하나의 버튼으로 여러 가지 동작을 진행을 할 때 이런 명확한 이런 포지션은 작동에 컨트롤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재질이 어쨌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미끄럽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꼬다리라서 이 버튼을 건드리지 않고 꼬다리만 딱 잡고 넣고 빼고 그리고 케이스에 넣고 뭐 여러 가지로 잡거나 투박한 디자인이라고 느끼지만 사용하기에는 사용성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PI8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자체가 불편한 거는 별로 없었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게중심이 살짝 바깥으로 쏠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1을 만질 때보다 PI8을 만질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게 잘못 건드리면 빠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저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면서 사용을 했어야 됐던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각진 형태이기 때문에 귀에 걸었을 때는 이게 걸려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케이스에서 꺼내거나 할 때는 손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없이 딱 잡아서 꺼내기 되게 편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볼륨 컨트롤이나 노캔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서 그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좀 아쉬운 점이었고, 반면에 11은 그 두 가지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이 각각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좀 배우면 되지 않을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업데이트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해줄지 모르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사실 소프트웨어는 제가 이런 요즘 특히 전통적인 음향 회사들이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뭐 소니나 대기업들 어플 정도나 좀 안정적으로 잘 만들지 음향 회사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한 바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특히 11은 제가 H100 때부터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나왔던 경험과 동일한 경험을 그냥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뭐 H100도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뱅앤올럽슨이 소프트웨어가 조금 불안정한 게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펌웨어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얘는 이제 케이스 펌웨어가 따로 있고 유닛 펌웨어가 따로 있는데 유닛은 잘 인식이 되는데 예를 들어 케이스가 인식이 잘 안 된다거나, 이건 H100대 얘기긴 한데 배터리가 잘 인식이 안 된다거나 배터리 잔량이 그런 식으로 좀 오류가 버그가 자잘하게 좀 있습니다. 확실히. 해서 그런 거는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대신에 뭐 EQ 같은 거는 한번 저는 뭐 취향이 좀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H100 때 썼던 그런 동일한 EQ라서 그거가 저는 이미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 원하는 포지션을 잘 찾아서 한번 세팅해놓으면 건드릴 일이 없어서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저한테 문제가 될 건 없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한쪽을 보통 헤드폰을 이렇게 한 번에
끼지만 이어폰들은 이렇게 하나 끼고 또 하나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를 끼고 다른 하나를 꼈을 때 이 두 개 사이에 오는 연결되는 그 딜레이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하면은 그 연결되었다는 그런 신호음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호음이 뜨고 나서 한 1, 2초 있다가 왼쪽에 또 뜬다든지 그런 식으로 살짝 그런 차이들이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사소한 그런 스무스한 부분을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펌웨어로 개선을 한다고 해서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고요. 반면에 이제 뭐 바우스 앤 윌킨스 같은 경우는 뱅앤올ufsen은 좀 멋을 내려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바우스 앤 윌킨스는 그냥 살짝 공돌이 감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대단한 디자인을 막 디테일 넣지 않고 딱딱딱 필요한 것들만 들어있어서 불만이거나 만족이거나 할 게 없는 그런 기능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소프트웨어가 단순하다 보니까 오려 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우스 앤 윌킨스를 사용하면서는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불편함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이크 성능인데요. 여기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나 통화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11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강한 노캔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설계 자체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꼈을 때에도 이게 노캔이 켜져 있는 건가, 왜냐면 소리가 좀 잘 들어오는 편이라서 이게 노캔이 켜져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또 빼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긴 하거든요. 살짝 자연스러운 정도의 노캔으로 강하지 않은 노캔이 작동이 되고요. 그래서 껴보면은 정막까지는 아니고 주변 소음을 살짝 감소시켜주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꼬다리형의 장점이죠. 마이크가 다리 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꼈을 때 입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이크도 훨씬 수음이 잘 되는 느낌이고, 통화할 때도 상대방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 없어서, 보통 이어폰으로 통화하면 소리가 잘 안 들어가서 굳이 핸드폰으로 바꿔서 통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우스 앤 윌킨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노이즈 캔슬링이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귓구멍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우스 앤 윌킨스 같은 경우는 빗속에 안착되는 느낌이 살짝 뜨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어서 제 귀에 안 맞는 걸 수도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막한 그런 느낌의 이어폰은 아니라는 인상을 좀 받았고요. 통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이런 형태의 이어폰에서 통화를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는 저는 이거는 빼고 그냥 휴대폰으로 통화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터리는 둘 다 이제 ANC 활성화된 그런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 6시간, 그리고 케이스까지 하면 20시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PI8은 유닛만 했을 땐 6.5시간, 케이스까지 하면 20시간, 역시 두 개가 비슷한 수준의 배터리 타임을 갖고 있고, 유닛 자체의 재생 시간은 PI8이 조금 더 길다고 하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코덱이나 연결성 관련해서는 11은 블루투스 5.2 버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코덱이 FTX 어댑티브, 그리고 AAC, SBC 이렇게 지원하는 조금 평이한 정도의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 PI8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5.4 버전으로 뭐 0.2 버전 더 높고요. 코덱도 FTX 로슬리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어댑티브 지원하고요, 클래식, 그리고 AAC, SBC까지 해서 연결성에 있어서는 PI8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이후에 음질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PI8이 조금 더 장점이 명확하다라는 게 있고요. 드라이브 유닛 같은 경우는 9.5mm 네오디듐 자석이 포함된 그런 드라이브 유닛을 사용하고 있고요, 11은. 그리고 PI8은 12mm 카본콘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다른 헤드폰이나 다른 제품에 들어가는 거랑 동일한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질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확실히 뭐 드라이버 차이도 있고 아까 뭐 연결성에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해상도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는 PI8이 조금 더 낫다고 느껴졌습니다. 11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떤 뭐 해상도가 너무 떨어진다, 뭐 잘 안 들린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물론 대신에 들려주고 싶은 영역이 좀 확실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PI8은 어떤 뭐 코덱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전 영역대에 걸쳐서 좀 골고루 잘 들려준다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음색 같은 경우는 11은 확실히 개성이 강한 편이라고 느꼈어요. 방금 전에 해상도에 있어서도 특정 영역대를 좀 강조해서 들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H백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H백하고 비슷한 사운드 결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H백보다 훨씬 얘가 개성이 뚜렷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H백은 살짝 물론 백앤올uf슨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올라운더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더 명확한 그런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고 느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시원시원하고 특히 어떤 스네어의 타격감은 특히 굉장히 좋게 느껴졌던 제품이라서 이게 듣다 보면은 와 이걸 이렇게 때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나 이런 스네어 드럼이 다다다다다 빠르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나오는 음악에서 굉장히 발군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나고 듣는 재미가 있는 제품인데, 이게 또 뭐 신난다고 해서 저음이 엄청나게 세게, 요즘에 이제 뭐 신남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 특히 막 저음이 막 둥둥둥둥 막 이렇게 그런 신남은 아니고요. 저음 같은 경우는 좀 담백하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저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11은 아마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들으면 이거 너무 소리가 비어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좀 열려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좀 단단하고 중후하고 좀 웅정한 그런 사운드를 원한다면은 11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PI8 같은 경우는 11에 비해서는 확실히 전통적인 하이파이 오디오의 느낌을 확실히 잘 살리고 있는 제품이라고 느껴졌고요. 모든 음역대가 좀 다 풍성하게 꽉꽉 차 있는 느낌이고, 특히 이제 뭐 그 저음역대의 양감이 굉장히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대신에 이게 뭐 전반적으로 소리가 단단한 느낌은 아니라서 계속 듣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공간감이 작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취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에 제일 잘 어울린 장르 같은 경우는 11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시원시원하고 타격감 좋은 그런 음악들이 잘 어울리고, 특히 음이 좀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는 그런 좀 속도감이 중요한 그런 음악들에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느꼈고요. 그런 장르로 뭐 일렉트로닉 뮤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록에도 좀 너무 올드록 말고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록에도 잘 어울린다라고 느꼈고, 특히 J-팝 사운드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듣는 노래의 비중이 좀 J-팝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은 편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이게 전반적으로 담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 그러니까 여백을 통해서 음악을 표현하는 그런 장르들, 예를 들어 뭐 인디 음악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곡들을 깔끔하게 담백하게 표현되는 그런 곡들에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PI8은 풍성함, 글래머러스함 그 자체라서 그런 어떤 감정이 막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장르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게 서양의 그런 R&B, 굉장히 보컬도 중후하고 사운드도 꽉꽉 차 있는 R&B나 팝 계열의 장르, 그런 걸 들을 때는 전통적인 하이파이 오디오를 들을 때 그 감동을 그대로 이어폰에 가져온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감동적이었고, 그런 대편성이나 클래식 같은 그런 음악에도 괜찮긴 한데 이게 공간감이 그렇게 막 넓은 편은 아니라서 뭐 조금 답답할 수는 있다, 그런 공감감까지 표현이 돼야 되는 곡에서는. 그리고 뭐 그루브가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재즈 같은 거에도 잘 어울린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잔향감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귀를 좀 꽉꽉 채워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하이파이 사운드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PI8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둘이 이제 간단하게 쭉 살펴봤는데, 총평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갖고 있는 이유는 두 개가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하나를 대체한다, 그리고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거를 좀 비교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물론 해상도나 이런 기계적인 성능에 있어서는 PI8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차이는 이 두 제품이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덮어버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나는 정말 하나의 장르만, 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이게 J-팝에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나는 J-팝만 들어, 딴 거 절대 안 듣고 그것만 들으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PI8으로 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만 해도 충분히 그 매력을 잘 살려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대신에 뭐 나는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를 골고루 듣는데 그럴 때에는 뭐 11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뭐 R&B나 아까 좀 더 그런 풍성한 음악에서는 아쉬움이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뭐 PIA도 그런 시원시원하고 공간감이 좀 느껴지는 여유가 있는 그런 음악들을 듣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특히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장시간 듣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11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냥 껴놓고 오래 들어도 그렇게 부담이 있는 사운드가 아니었어서, 전반적인 사용 비율이나 제가 평소에 듣는 음악 취향이나 이런 거 때문도 있지만 전반적인 사용 시간은 아무래도 저는 11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한 많은 편이긴 했습니다. 한 8대 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11을 듣다가 오늘은 좀 다른 무드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PI8을 듣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11이 좀 더 기본이고 PI8은 별미 같은 가끔 찾는 그런 느낌의 제품인데, 그렇다고 팔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필요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팔지는 못하고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성 측면에 있어서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11이 좀 더 스포티하고 걸어다니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느껴졌고, PI8은 애초에 이거를 어디 들고 다니지 마, 그러니까 뭐 들고 뭘 하지 마, 뛰지 마 라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진득하게 앉아서 나는 정말 음악 감상을 할 거야 라고 할 때에 PI8이 더 좋다라고 느껴졌고, 11은 그 반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좀 생활형 이어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H100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H100을 구매를 하기 전에 PX8 그 바우스 앤 니클스의 헤드폰하고 같이 비교를 했던 얘기를 하면서, 전통적인 음향기기의, 그러니까 하이파이의 느낌은 확실히 바우스 앤 니클스가 훨씬 더 잘 가져가고 있다. 근데 제 취향이나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 디자인이나 여러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뱅앤올uf슨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H100을 선택을 했었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지금은 뭐 둘 다 갖고 있긴 하지만 평소 사용 빈도나 이런 것들이 11이 더 높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취향이다. 결론은 취향이고요. 비슷한 가격대고 당연히 두 브랜드가 각각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동감 못한다는 좀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고, 그냥 이 성향이 너무 다른 두 제품이라서 이런 제품들을 비교를 할 때는 뭐 너무 누구의 리뷰가 절대적으로 누가 이게 더 좋아요 해서 샀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취향이 중요한 제품들이라서 우선은 내 취향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내 취향은 이런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두 제품을 살펴봤는데, 두 제품은 처음에 살 때부터 이 둘은 비교를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긴 시간, 제가 이걸 구입한 지 벌써 뭐 반년이 뭐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둘 다 그런 비교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진리의 둘 다가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아무튼 둘 다 좋은 제품이고요. 근데 이 리뷰는 사실 이 다음 리뷰를 위한 어떤 전초전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출시한 뱅앤올uf슨 베오 그레이스를 지금 사용 중인데,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 두 제품에 대한 생각들도 좀 있고 해서 이 다음 리뷰는 아마 그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다 좋은 제품이니까 꼭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EQ 같은 경우는 제가 PI8은 따로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기본 세팅 그대로 사용을 계속 하고 있고요. 11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H100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기본 플랫한, 그러니까 기본 설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H100도 그렇고 11도 그렇고 제가 이제 커스텀으로 조금씩 EQ를 만져가지고 뭐 저음 역대랑 고음 역대를 살짝 건드리는 정도로 해서 아주 약간의 V자형으로 만들어서 세팅을 해놓고 들으면은 뭐 훨씬 그런 재미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게 타격감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그게 EQ의 영향도 조금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 EQ로 100%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 PI8에 그런 EQ를 적용한다고 해서 그런 느낌이 절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이 제품만의 일본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멀지 않은 시일 안에 다음 리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늦을 수 있는데 답글은 다 웬만하면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뭐 궁금한 점,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